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최영철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제작해 보는데요. 위치상 수리 과정에 대해 교수님이 올려주신 동영상을 보고 제가 직접 녹음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상에 가해지는 응력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용 위치가 파절되는 이유로는 위치상에 응력이 가해지기 때문인데, 위치상에 응력이 가해지는 부위로는 일반적으로 상압 순측에 있는 절호연 부위랑 위치상 중앙에 응력이 가해져서 파괴되는 정중 파괴로 분류가 되는데, 그 위치가 구강 내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구개 쪽, 경구개 부위 쪽은 조직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지만, 치아가 존재하고 있는 치조제 부위 쪽은 치조제 부위에는 변화가 조금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조제 부위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첨상을 해주거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치조제에 변화가 생기고, 또 치조제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곳을 그때그때 첨상으로 수리해주지 못하면 그 부위의 기능 운동 시에 계속적으로 응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치상의 파절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위치상 파절 원인 중에서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 부분에 의한 위치상 파절 원인으로는 왁스가 제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레진 치아 부위에 왁스가 불충분하게 제거되었거나, 함 내부에 왁스 워시 시에 왁스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될 경우를 말하고, 또 배열을 잘못했을 경우인데, 배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측성 균형교합으로 균형 있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배열 잘못으로 인한 위치상 파절이 될 수 있고, 또 매몰제 제거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한 응력을 가해서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연마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는데, 연마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 내에서 실수가 발생해서 파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치상 파절 원인이 기본 과정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보면, 계속적인 상용 위치에 강한 충격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파절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레진이라는 재질 특성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또 파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진 위치상 수리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수리에는 단순 수리, 복합 수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공사가 기공실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는데, 단순 수리 같은 경우에는 두 조각 정도로 정중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를 단순 수리에 속하고, 또 이제 복합 수리 같은 경우는 정중 파괴가 아니라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에 복합 수리라고 하는데요. 저희 기공실에서 수리할 수 있는 한계점을 찾게 되면, 모든 파절에 대해서 다 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공실에서는 이제 파절이 됐는데 그 파절 조각들이 모두 존재해야 저희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조각이 없어지게 되면 그건 모형상이나 어디서 저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고, 이제 모형상에서 이제 필요한 조각들이 모두 있을 경우 수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공실에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크랙이 되었고 파절이 되었을 때 그 조각들이 모두 존재해야 저희 기공실에서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의치의 파절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절이 된 의치를 파절되기 전에 원래의 치아의 상태로 원래 의치의 모습대로 정확하게 조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모든 이후의 과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확한 상태로 조립을 하게 하고 나서 그 부위를 이제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가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스티키 왁스로 1차적으로 붙이고 그 위에 금속 스틸버 같은 것을 이용하여 보조로 의치상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 그 경우도 이제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키 왁스 고정이 끝나면 의치 내면에 그 티슈 부위의 조직부에 언더컷 부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언더컷 부위를 왁스를 이용해서 블럭아웃을 해줍니다. 여기서 블럭아웃을 해주는 이유는 그 나중에 속고를 혼합해서 스코어링 했을 때 그 속고가 경화되게 되면 언더컷에 의해서 모형이 파절되거나 위치가 파절되기 전에는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꼭 왁스나 뭐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언더컷 부위를 블럭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블럭아웃이 끝나면 속고를 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모형이 나오면 주 모형에 레진이 결합 가능한 간격을 표시하고, 그 레진이 이제 다시 수리에서 결합을 할 때 파절 부위가 견고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브테일 모양이나 뭐 이렇게 더 견고할 수 있는 모양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테크니컬과 메케니컬 이렇게를 조합해서 파절 전보다 더 견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그 형태가 갖춰지면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압력하에서 중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압이 끝나면 이제 다듬질을 하고 연마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파절된 위치를 수리하는 제작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선행학습 동영상을 보고 여러가지 수리 과정,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실제로 실습을 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이해했지만 한번 해보지 못해서 조금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아직은 있는데, 내일 실습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직접 해봄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함으로써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일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